시애틀이란 도시 이름은 공기가 가장 깨끗하고 청정한 도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주말에 하이킹이나 등산을 가기에 최고의 지역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 몇 곳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이민자의 나라라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이민자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래전 시애틀은 뉴욕이나 LA만큼 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시애틀이란 도시 이름은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 인디언 추장 이름을 따서 시애틀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애틀의 기온은 한국과 비슷한 사계절이 있지만 겨울은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추위에 한국의 늦가을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내일을 입지 않아도 될 정도의 추위로 비가 부슬부슬 오는 늦가을 날씨가 가을부터 겨울까지 계속되다가 한국에 봄이 온다는 춘 3월과 4월에도 가끔 폭설이 내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여름에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8월 한 달에 몇 번 없을 정도로 한여름에도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으스스하게 추워서 긴팔을 입어야만 하는 선선한 날씨로 여름철에도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 아리조나와 같은 무더위를 피해서 피서를 오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들 얘기하시죠? 시애틀 날씨가 참 많이 달라졌다고요. 요즘처럼 많은 기후변화로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여름에는 화씨로 100도, 섭씨로 35도가 넘어가는 무더위가 계속되기도 해서 에어컨을 집에 설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은 퓨젯 사운드와 태평양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도시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비의 도시, 호수가 많고 산이 많으며 나무가 많아서 주변 환경이 아름다워 에메랄드 시티라고 불리고 공기가 가장 깨끗하고 청정한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애틀은 세계 항공산업의 핵심인 보잉 컴퍼니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스타벅스, 코스코, 노스트롬 등 세계의 이름이 잘 알려진 대기업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전 세계적인 부자 1위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유통업계 전 세계 1위인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의 차고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도 유명한 실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64개국 총 23,18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1971년 파이플레이스 마켓에서 시작한 작은 소매점이던 스타벅스를 사업가인 하워드 슐츠가 인수해서 커피 전문점으로 새롭게 탄생된 스타벅스 본사와 스타벅스 1호점이 있는 곳으로도 참 유명합니다. 제가 30년 전 결혼을 해서 이곳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시애틀에는 한인들도 참 많지 않았지만 지금의 시애틀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 중의 하나로 다른 주에서나 한국에서 유입되는 한인들이 점차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IT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애틀은 특히 인디아계 아시안들의 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에서 일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들로 IT 산업 종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인도인뿐만 아니라 중국계, 일본계 아시안들도 참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특히 한국인 12만 명이 살고 있는 시애틀은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네 번째 도시로 한인들의 유입도 참 많은 도시입니다. 시애틀은 매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동감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시애틀에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철 어디로 갈까 많이들 생각해 보실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 몇 곳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로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메모리얼 데이인 월요일까지 4일 연휴로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캠핑이나 하이킹, 바다나 섬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워싱턴은 주말에 하이킹이나 등산을 가기에 최고의 지역으로 워싱턴의 대표적인 산으로 4,000m가 넘는 높이의 만년설을 이고 있는 레이니어 산은 봄부터 여름까지 아름다운 야생화를 볼 수 있는 파라다이스 하이킹 코스가 유명한데요. 그리고 등산, 스키 등 사계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캠핑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가볼 만한 곳으로 1980년 화산 폭발로 유명한 세인트 헬렌스 산으로 시애틀에서 2시간 거리이며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 만들어진 화산 분화구를 볼 수 있고요. 방문자 센터와 전망대, 코발트빛의 콜드 워터 호수까지의 트레일 코스가 가볼 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거리로는요. 시애틀에서 1시간 거리로 스노우코미 패스 가기 전 노스밴드에 위치한
사이 마운틴도 등산 코스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입니다. 가파른 등산길이 생각보다는 힘이 든다는 난코스로 유명한 3시간 등정에 쉽지 않은 사이 마운틴 코스지만요. 그 옆에 자리한 리틀 사이 마운틴 코스는 가족끼리 가기에도 참 좋은 등산 코스입니다. 그리고 노스밴드 강가에 위치한 테너 랜딩 파크는요. 시원한 강가에서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카야킹, 투빙 등을 즐길 수 있고 송어 낚시도 즐길 수 있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사쿠아에 위치한 타이거 마운틴과 방울뱀 호수, 스노코미 폭포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하이킹 코스로 유명하죠. 그리고 워싱턴은 호수가 많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턴의 가장 큰 호수로 워싱턴 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캔몰부터 랜튼까지 가장 긴 거리의 큰 호수로 머서 아일랜드가 중간에 위치해 있고 유니언 레이크에서 출발해서 워싱턴 레이크를 천천히 돌아볼 수 있는 크루즈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자주 찾는 레이크 사마미시 스테이트 파크도 수상 레저를 즐기거나 보트를 타거나 모래사장과 호수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립공원으로 유명한데요. 그 외에도 시애틀 다운타운에 위치한 유니언 레이크가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수상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 상공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박물관도 들려서 시애틀에 지나간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금 멀리 3시간 거리의 레이크 셜레는 북미 대륙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호수로 해수면보다 400피트가 더 낮은 호수로 유명한데요.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양지로 물이 맑아서 식수로도 그냥 마셔도 되는 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워터파크가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지로도 좋습니다. 시애틀은 캘리포니아 마찬가지로 퓨저 사운드와 태평양 바다가 맞닿아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시애틀에서 2시간 40분 거리의 오션쇼가는 길고 넓은 해변이 멋진 곳으로 해안가를 따라 자동차로 해변을 달릴 수가 있고 모래사장에서 탈 수 있는 자전거와 모터사이클을 대여해 탈 수도 있는 곳입니다. 말을 타고 해안가를 감상하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특히 웨스트포트 해안가와 오션쇼 해안가에서 3월 말부터 5월까지만 채취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맛조개라고 부르는 레이저 클램 채취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레이저 클램은 3월부터 5월까지, 10월부터 11월까지 채취할 수 있는 조개로 아이들도 손쉽게 조개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마더스데이 위켄인 지난 5월 13, 14일 1박 2일로 오션쇼를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80도를 웃도는 더위로 바닷가를 찾은 많은 인파들로 오션쇼 해변가를 가득 채웠는데요. 맛조개 채취에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조개를 채취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로 원통형 삽을 구입해서 가시면 되는데요.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미리 알아보시고 가셔야만 물때가 맞아야 맛조개를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션쇼에는 여름이면 바다 낚시로 펄치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족 단위로 가셔도 연날리기, 말타기, 모래 자전거 타기 등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맛조개 채취와 관련된 정보는 제 채널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는 섬도 많은 곳인데요. 여름이면 킹스턴 페리를 2시간 타고 가는 사노엘 아일랜드는 보랏빛 라벤더 농장과 범고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섬이고요. 물개를 잡아먹는 무서운 범고래를 보트를 타고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오카이스 아일랜드와 머키티오 페리를 1시간 타고 갈 수 있는 윗비 아일랜드는 조개 채취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메모리얼 위켄이나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연휴에 워싱턴은 참 갈 곳도 많고 할 곳도 많은 주입니다. 또 도심 속에서 휴가를 즐기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시애틀 다운타운을 찾아서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안에 있는 신선함을 사랑하는 꽃시장과 수산시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로컬 기념품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단 한 곳, 스타벅스 1호점도 들려서 거기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텀블러와 머그컵 등 기념품을 사기 위해서 매일 길게 줄을 서는 곳으로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워터프런트의 수족관에 가시면요. 귀여운 수다를 직접 볼 수도 있고 유명한 문어도 볼 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과 많이 찾는 곳이죠. 그리고 또 새로운 관광 명소를 자리 잡고 있는 아마존 본사가 있는 세켄 애비뉴에 위치한 유명한 원통형의 도심 속에 자연이 들어있는 스피어 건물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시애틀의 랜드마크인 스페이스 니들에 있는 시애틀 센터에 들려서
스페이스 니들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도 올라가서 시애틀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애틀 센터에는 퍼시픽 사이언스 센터가 있어서 그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체험들을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차올리 가든 앤 글라스 박물관이 있어서 시애틀의 유명한 유리공예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EMP 박물관으로 불리던 뮤지엄 오브 팝컬처에는 시애틀 출신의 전설의 기타 연주자인 지미 핸드릭스를 기념해 만들어진 멋진 건축물로 복합 음악 인터랙티브 문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북미에 위치한 워싱턴주는 볼 것도 많고 가볼 만한 곳도 참 많은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연휴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